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미국 중소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무더기 강등을 시켰고요. 또 향후에도 추가 강등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은행주가 무더기 약세를 나타냈고요. 은행권 위기에 딱 대한 악몽이 다시 한번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을 하는 하루가 펼쳐졌습니다. 네, 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도록 하지요.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만한 부파원입니다. 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네요. 지수부터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8월 8일 이제 화요일 거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오늘 일제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미국 중소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무더기 강등을 시켰고요. 또 향후에도 추가 강등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를 했습니다. 지난 3월 초에 있었던 이 은행권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불거지면서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셀오프는 진정이 된 모습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다우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0.45%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는 150포인트 이상 오늘 조정을 받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 오늘 전거래일 대비 0.42%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9% 내리면서 3대 지수 중에 가장 큰 낙폭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가 이제 4,500선 아래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무디스의 미국 중소은행주 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증시의 셀오프가 일부 펼쳐진 모습입니다. 신용 경색에 대한 공포 그리고 은행권 위기가 다시 재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 공포감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둔화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채권 시장에서는 장기물 금리가 하락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그리고 30년물 금리가 6bp 정도씩 내리면서 각각 4.02 그리고 4.2% 수준을 나타냈고요.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소폭 내린 4.75%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증시가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그나마 조금 매력을 투자자들이 느끼는 그런 구간에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달러화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0.5% 정도 오르면서 달러화 지수가 102.5선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유가는 상승했는데요. 9월물 WTI 가격 전 거래일 대비 1.2% 오른 배럴당 82.9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SVB 사태를 겪은 지 사실 그렇게 오래 안 됐고 그 악몽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다시 재현될 것인가 혹은 그 이상의 리스크를 가져올 것인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느 은행을 어떤 이유로 강등시킨 건지 이 무디스발 신용 강등 이야기 자세히 좀 전해 주실까요? 네, 사실 이제 무디스 같은 경우 전일 미국의 중소기업 10군데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을 단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이제 6개 정도의 은행의 등급 전망을 추가적으로 이제 내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이제 다른 은행들을 등급을 강등하는 검토의 대상으로 둘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무디스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이 어떤 긴축을 지나가면서 이례적인 통화 정책을 지나가는 구간에 있고 이에 따라서 은행의 예금이 고갈되는 동시에 높은 금리로 인해서 이 금리 자산의 가치는 하락하는 이런 악조건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은행들이 금리와 자산 부채 관리 위협에 직면해 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일부 은행들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번 강등 그리고 등급 전망 하향의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요. 우선 이제 미국 무디스로부터 신용 등급을 강등당한 미국 중소은행 10군데는 이제 MT뱅크라든지 BOK 파이낸셜, 올드 내셔널 뱅크오프 그리고 피나클 파이낸셜 파트너스, 풀턴 파이낸셜, 웹스터 파이낸셜 등이 있습니다. 약 10군데가 지금 신용 등급을 강등을 받았고요. 또 여기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큰 은행인 US 뱅크오프라든지 BNY 멜론 뉴욕은행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노던 트러스트, 쿨런 프로스트 뱅커스 등 6개 주요 은행의 등급
등급을 강등 검토 대상에 올렸습니다. 어제 발표했던 실제로 등급이 강등되었던 은행 외에도 조금 더 크고 이제 대체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은행들 역시 이제 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셈입니다. 캐피털 원 파이낸셜 그리고 시티즌스 파이낸셜, 피프스 서드 뱅코프 이런 은행은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은행인데요. 이 같은 은행 11개에 대해서도 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은행주가 무더기 약세를 나타냈고요. 또 이제 신용평가사 공포 거기에다 더해서 지난 3월에 있었던 이 은행권 이런 위기에 딱 대한 악몽이 다시 한번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을 하는 하루가 펼쳐졌습니다. 자, 무디스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요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거나 아니면 예고를 하고 경고를 한 데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고요. 무더기로 주가가 하락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요 종목들 어느 정도 하락했습니까? 네, 이제 결국 3월 SVB 사태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던 부분은 이 고금리 여건이 계속되고 또 이제 은행들이 자금 조달에 대한 어려움 등을 겪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수익성 압박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미국 경제의 다음 뇌관으로 불리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부분의 리스크가 언제 터질 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중소은행이라든지 더 작은 은행, 지역은행들 그리고 작은 은행들은 더욱더 조금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여기에다가 이 통화 정책에 따른 후행적인 그런 여파 등을 반영을 해서 무디스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이제 뉴욕 증시에서 은행주가 무더기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금융주가 0.8% 정도 하락을 하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중소은행뿐만 아니라 대형은행주들도 일제히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오늘 2% 가까이 밀렸고요. 시티은행 1.5% 그리고 웰스파고는 1.3% 정도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JP모건의 주가 역시 0.5%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이 금융주가 다소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다우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오늘 지금 SPDR, S&P 지역은행 ETF 같은 경우도 1% 이상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등급 전망을 하향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던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든지 BNY 멜론은행 그리고 노던 트러스트 등 관련 은행들의 주가 모두 1% 이상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주가도 장중에 2% 이상 밀리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락 장세는 펼쳐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3월에 있었던 금융권 그리고 은행권에 대한 어떤 위기감이 다시 한번 좀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굉장히 무섭게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그 3월과는 다른 시점이다라는 심리가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3월 같은 경우는 언제 연준이 과연 이 긴축을 멈출지에 대해서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지금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라는 인식 그리고 어쩌면 이제 더 이상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최근에 있었던 연착륙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지난 3월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패닉 장세는 연출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장중 흐름을 보면 이 은행발 이슈가 있고 은행주들이 무더기 약세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가면서 그래도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뒤에도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연준 위원들의 또 발언이 한 몫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은행권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은행권도 휘청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횡재세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오늘 미국 쪽에서도 이 무디스라는 악재가 있었는데요. 유럽의 은행권도 오늘 굉장히 좀 휘청거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탈리아 쪽에서 좀 악재가 나왔는데요. 이탈리아 금융당국이 이제 이탈리아의 대출기관 이제 주로 은행들에 대해서 횡재세라는 새로운 이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을 이제 정부에서 어제 결정을 내렸다라고 외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걸 횡재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긴축이 역대급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금리가 이제 기준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은행들 역시 대출에 대한 이 금리를 상당히 높여서 받았는데요. 대출에 대한 금리는 높였지만 예금에 대한 이자는 크게 높이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런 고금리 여건 속에서 오히려 조금 이제 서민들의 삶을 쥐면서 조금 이익을 얻었다라는 이런 인식에 기반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횡재세라는 것은 1년 한시로 적용이 되고요. 2022년부터 2023년 동안 있었던 초과 수익에 대해서 세율이 무려 40%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초과 이익의 40% 정도를 결국 이제 정부에서 환수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이탈리아 쪽의 은행들은 막대한 피해를 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횡재세라는 것이 한 번만 이제 회수가 되는 일회성인 세금이긴 하지만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탈리아의 은행들은 올 한 해에 순이익의 19%가량 거의 20%에 해당하는 이 순이익을 세금으로 다시 이제 되돌려줘야 할 것이다라고 시티그룹은 추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탈리아에 있는 은행주는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밀라노 증시에서 주요 은행주들의 주가가 거의 10% 가까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BPR 방카은행이라든지 반코 BPM의 주가가 10% 넘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탈리아의 최대 은행인 인테사 산파올로의 주가도 8%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대형 은행인 유니크레딧의 주가도 5% 이상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이제 독일 쪽의 대형 은행들의 주가도 연쇄적으로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 주식시장에서 오늘 코메르츠방크와 도이치방크의 주가가 모두 3% 이상 밀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권에서 은행에 대한 이슈가 간밤에는 좀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카드빚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은행권 이슈도 크게 보자면 고금리에 대한 여파다. 이것들이 하나둘 나타나는 거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연체율, 카드빚에 대한 공포 또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늘어나고 있나 봅니다. 어떤 이슈입니까? 네, 오늘 뉴욕 연방준비은행 쪽에서 가계부채 그리고 신용에 대한 분기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나오면서 또 전체적인 시장 심리에 좀 찬물에 끼얹는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카드 빚이 이제 역대급으로 늘어났고 미국 지난 2분기에 있었던 신용카드 잔액이 1조 달러대를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이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난 2분기에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사용 잔액 이제 총 이용한 금액이 1조 300억 달러로 집계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관련된 데이터를 조사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 신용카드 잔액이 1조 달러를 웃돌았다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잔액이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도 16% 이상 증가를 하면서 1분기 대비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역대 처음으로 1조 달러가 넘는 이 소비액이 이제 미국인들의 신용카드에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문가들은 엄청난 신용카드 부채가 미국을 덮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이런 신용카드 빚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좀 신용카드에 대한 대금이 늘어나면 은행 쪽에서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 파산이라든지 개인 이용객들이 신용카드 이 대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는 대손 충당금을 늘려야 된다든지 이런 손실이 일부 발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학자금 대출 상환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후에 좀 생긴 사람들의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인해서 향후에 이제 꾸준히 이런 가계부채가 더욱더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전문가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조금 더 안 좋은 점을 더하자면요. 지금 이제 앞서 바로 말씀드렸듯이 미국 지역은행 그리고 중소은행들은 아직까지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 아직도까지 이제 미국 시장이 잔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의 만약에 대출 조건이 강화가 된다면 부채 상환이 좀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지난주 피치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 때부터 이전의 시장을 지배하던 낙관적인 어떤 분위기가 미묘하게 좀 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시장에 대한 월가의 생각들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번 주부터 이제 좀 금융시장 특히 증시를 비롯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뀐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신용평가사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투자 심리도 약간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다 하고 시장에서 다소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 투자은행 쪽에서 시장이 너무 낙관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나섰습니다. 우선 이제 최근 조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JP 모건이 이때다 해서 이제 주식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발표를 하고 나섰는데요. JP 모건의 수석 시장 전략가입니다. 마르코 콜라보니크가 이런 의견을 전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식 보유 비중을 축소를 해야 할 것으로 권고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기술주라든지 성장주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는 것을 권고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월가가 아직까지 너무나도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JP 모건은 지적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분명히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더욱더 유력한 상황이고 또 신용 경색에 대한 리스크도 있는 상황인데 시장은 너무나도 좋은 어떤 연착륙의 시나리오를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JP 모건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JP 모건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혹은 내년 초까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65%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연착륙 전망은 35%에 불과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는 올해 혹은 내년까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연착륙을 달성할 가능성에 비해서 2배가량 많은 수준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착륙을 가정한 이 주식시장의 프라이싱은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이런 해석을 내놨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은행권 쪽의 스트레스, 또 기업들의 채무 불이행이라든지 디폴트라든지 부실 채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JP 모건은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크레디트 스위스 역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유력하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이 크레디트 스위스의 글로벌 주식 전략가 최근 주식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미국 경제가 내년에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월가에서 이 낙관적이다, 시장이 좀 너무 낙관적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이 기회를 틈타서 좀 많이 내놓는 것 같고요. 다음은 경제 지표를 보겠습니다. 간밤에는 어떤 지표들이 발표됐나요? 네, 미국의 6월 무역 수지 적자가 감소를 하는 경제 지표가 어제 나왔는데요. 어제 아시아장에서 발표가 됐었던 중국 쪽에 이제 수출입 규모가 많이 줄었다라는 소식에 더해져서 좀 전체적으로 이제 뉴욕장까지 부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6월 무역 수지 적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보다 4% 정도 감소를 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655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중국의 수출액이 거의 이제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에 이어서 좀 전체적으로 이제 좀 안 좋은 숫자가 나온 셈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도매 재고 또한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있었던 이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후퇴하는 듯한 시장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은행권 이슈도 그렇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경제 지표도 그렇고 좀 부정적인 방향 쪽으로 많이 흘러갔던 것 같은데 유일하게 좀 긍정적으로 그래도 시장이 낙폭을 줄였던 부분이 있다면 연준 위원의 발언 같습니다. 어떤 얘기였습니까? 네, 오늘 연준 위원들 중에서 이제 다소 좀 비둘기파적으로 볼 수 있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거의 금리 추가 인상이 없을 것이다.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라는 시각을 강화하는 당국자 발언이 나왔는데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입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9월 중순까지 놀랄 만한 새로운 지표가 없다면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데이터 부분에서 서프라이즈만 없다면 현재 수준의 금리를 좀 유지를 할 수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끝부분에 왔고 어쩌면 이제 마무리가 됐을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커 총재 같은 경우는 연준 내에서도 이제 비둘기파 위원으로 꼽힙니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
정책을 선호하는 인물이고요. 또 올해 FOMC에서 투표권을 가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제 바로 하루 전에 미셸 부먼 연준 이사 같은 경우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루 걸러 하루 다르게 나오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연준 내에서도 추가 인상에 대한 의견차, 격차가 있다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외신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빅테크 중심으로 정리해보고 시장 특징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간밤에 빅테크 종목들 대체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부분 빅테크 종목들이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어제 빅테크 종목 중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칩을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보다 더 빠른 속도의 AI 칩을 공개를 했고, 이를 통해서 AMD 등 다른 반도체 기업과의 격차를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 오늘 1.6% 정도 밀렸고요. AMD의 주가 역시 3% 이상 밀리면서 반도체주 전반에서 좀 부진한 흐름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오늘 0.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 차량에 대한 중국 수요가 조금 부진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월가에서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지금 7월 달에 중국에서 있었던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요가 전월 대비해서 30% 급감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지난해 말 주요 차량의 가격을 인하하고 또 이후에 살짝 이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이게 할인에 따른 반짝 효과였다라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차를 팔아야 되는데 그 수요가 좀 떠받쳐주지 못할 수 있다라는 이 우려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외의 빅테크 종목들 모두 1% 이상 내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마존이 1.6% 정도 밀렸고 메타 플랫폼스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1.2% 정도씩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